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일 정책협의 대표단이 4박 5일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28일 귀국했습니다. 대표단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비롯한 다양한 일본 측 고위 인사들과 면담하며 한일 관계 복원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환대에 담긴 속뜻을 파악하기엔 아직 일러 보입니다. 핵심 쟁점인 과거사 문제와 관련 한국이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일본 정부의 태도가 조금도 변하지 않은 탓입니다. 대표단 단장 정진석 국회부의장은 전날 귀국 회견에서 새 정부 출범 즉시 도출된 여러 문제들에 대한 후속 조치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며 실질적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비쳤습니다. 다만 과거사 해법을 놓고는 뉘앙스가 다소 달랐습니다. 정 부의장은 일본은 강제동원 배상 판결 현금화 문제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사 결자해지의 책임은 한국에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이번 만남에서 여러 과거사 이슈 중 특히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집중하고 있다는 인상을 자주 노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부터 직접 거론했고 다른 정부 관계자들도 한국 법원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압류 및 현금화 조치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의 역할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관계 악화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대표단의 선언적 수사에는 공감하면서도 강론에서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기시다 총리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대표단을 면담한 자체가 유의미한 변화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과거사 이슈를 대하는 일본 측 태도의 견조, 환대의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안에서는 한국 새 정부의 관계 개선 제의마저 외면하다가 미국 등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기시다 총리가 면담을 허락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랜 냉각기를 풀 진실한 의지는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해법 마련이 어려운 과거사 문제 대신 인적 왕래 등 민간 부문 교류 확대를 한일 관계 개선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윤 당선인의 구상도 꼬일 수 있습니다. 대표단 방일을 계기로 선 과거사 해결에 방점을 찍은 일본의 의중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우익성향 산케이 신문은 29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정부는 기시다 총리의 윤 당선인 취임식 참석은 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 시기상조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차기 정부가 자칫 일본의 속내를 오판하면 민간 부문의 인정물적 교류 확대가 늦어지는 것을 넘어 한국 스스로 과거사 문제에서 불리한 위치에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달리 일본의 또 다른 관심사인 북한 도발의 협력 의지가 높다며 아쉬울 것 없는 일본 입장에선 과거사 해결책을 차기 정부에서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관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새 정부와 협력을 빌미로 일본 입맛대로 과거사 청구서를 내밀지도 모른다는 진단입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너무 섣불리 판단하고 급하게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며 빈손으로 귀국하면서 일본한테 역대급으로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일본인들의 꼼수에 완벽하게 당한 게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상대의 소나기도 모르는 사이에 대표단과 면회하다니 정말 기시다의 센스가 없음을 알 수 있는 결단이었지요. 그 행동으로 인해 한국식의 미래 지향에 협력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되어 버릴 텐데 그것을 알면서도 한국에 이용되어 버리는 역시나 기시다라는 느낌입니다. 다카이치 씨의 말대로 상대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일본이 양보 따윈 하지 않고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들과 관계를 개선해봐야 일본의 생각이나 입장과는 동떨어진 자국 우선의 행위를 할 뿐이겠지. 저쪽에 국익에 맞으니까 그런 나라의 관계 개선이 급선무등이라며 립서비스를 하고 있는 일본의 현 정권에는 불신감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지금은 한일 관계의 방향을 결정할 때가 아니라 지금처럼 엄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징용공도 위안부 문제도 이미 다 해결된 문제로 일본 측에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베 간 정권은 한국 측에서 해결할 때까지 만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기시다 총리가 외교 관례를 깨고 결국 한국 사절단과 이례적인 면담을 해버렸다. 기시다 총리가 된 뒤에는 미일 정상회담을 열지 않고 미국에 대러 비난국에서 일본 이름이 빠지면서 우크라이나 감사 동영상에서도 일본 이름이 빠지고 인도 방문 후 자위대 비행기 수용을 거절당했으며 다음 달 한일 방문도 한국 방문 등 일본 외교상 입장은 떨어지고 있다. 현재의 외교력을 통해 일본의 힘이 없음을 해외에 드러내게 될 것이다. 반일 친한의 일본 미디어도 기시다 정권을 응원해 다카이치 씨에게는 엄격하지만
보수층은 다카이치 씨를 지지하고 있다. 기시다 수상은 다카이치 씨의 말대로 하거나 다카이치 씨에게 정권의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 다카이치 씨의 말은 바로 정론. 기시다 총리와 이란 의원 연맹 등 주위 사람들의 전향적인 자세는 매우 문제다. 아베 총리 이후 사제 외교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노력해온 것이 모두 물거품이 될 위험이 있다. 한국의 잘못된 역사인식의 바탕을 둔 국제법 위반 행태가 지금 한일 불화의 원점. 위안부 징용공 문제에 대한 답을 내놓기 전에 일본이 양보할 필요가 없다. 모두 한국 측에 공이 있다는 것을 철저히 알려줘야 한다. 절대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다카이치 씨가 옳다고 생각한다. 바로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측은 대표단을 보내놓고선 다케시마의 측량선을 띄울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전후 처리 문제도 한번 포괄적으로 해결했을 텐데도 다시 문제를 만들어내는 꼴이다. 마치 인도 회랑을 설치한다고 일단 약속하면서 총격을 해오는 나라와 같다. 이런 나라와의 외교라니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러시아나 중국, 북한의 위협이 실제로 있는 가운데 확실히 외교는 중요하지만 이쪽에서 굳이 한국에 바짝 다가서서 상대방의 입장을 위로할 필요는 없어. 기시다 내각의 무식함으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정말 대폭 하락할 거예요. 국민의 63%가 한국을 싫어한다는 레이와 3년의 외교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외무성의 누군가에게 기시다 씨는 속아버린 걸까요? 여기가 기시다 내각의 분기점이 되겠군요. 자민당 정권에는 학습 효과가 없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건국 이래 70여 년간 동갈당하고 속아온 역사적 사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번 한국 측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마치 문 정권이 미일 정상과의 회담 후 내놓은 상대국과 다른 자화자찬의 발표나 다름없다. 이번에도 언지를 빼앗겨 한국 내 발표에서는 일본의 양보를 이끌어냈다고 성과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친한파 장관들이 모를 리 없겠지만 지금까지 중한을 비롯해 러시아, 북한이 계속 주도권을 빼앗긴 것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데 자신의 성과로 자랑하고 싶거나 이권이 얽혀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의 자민의 표를 넣으면 기시다 정권을 인정하는 것이 됩니다. 대패할 겁니다. 보수 정당이 야당으로 성장해준다면 상당히 견제가 되고 비록 비틀린 국회라도 보수계의 법안만은 오로지 통과되게 됩니다. 임 부장에 대해서 재미있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선거 부정에 대해 야마구치현이 압력에 져서 공무원에게 앙케트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자에게는 헌법으로 부정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기소할 의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단 임 외상만이라도 이번 기회에 의원 박탈을 해야 할 기회입니다. 아베 씨나 다카이치 씨가 가지 말라고 해도 역효과일 것입니다. 친한파인 니카이 씨 등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기시다 수상이 보면 당 사명이라고 해도 중진이 아니라 외교 경험이 적은 다카이치 씨로부터 의견을 받는 것은 기분이 나쁠 것입니다. 국익만을 고려하면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시다 정권에서는 친한파인 하야시 외상을 포함해 위안부 합의에 고심한 기시다 씨 자신도 새로운 성과를 바라고 있는 것이겠지요. 외교를 그저 자신만의 도구로 삼아선 안 됩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오림박스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